안녕하십니까.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여서 잘들 봤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대단히 어려워서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하고 오늘 해설 강의 좀 해볼 거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요. 등급컷이 1등급이 44점, 2등급이 39점, 3등급이 34점 나와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선생님이 예상하건대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부분, 조금 등한히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찔러서 문제 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이 정도 컷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은 아주 노멀한 문제인데요. 뭐 아주 쉬운 거죠.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뭐 유전에 대한 걸 테고, 나는 뜨거운 물 조선도 반사로 손을 뗀다. 자극에 대한 반응일 거고, 다는 선인장 많이 나왔던 적응과 진화의 예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큰일이야. 자, 2번 가요. 2번 나는 동물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가 뭔가요? ABC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핵산 중에 하나래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핵산 중에 하나인데 뭐 셋 다 탄수화물이니까 ABC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기호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다가 명칭을 달아라. 오케이. 일단 여기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져 있지. 따라서 C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했으니까 B가 핵산일 거고 A는 탄수화물.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기억 요거 핵이네요. 어디 보자. 콜레스테롤은 A에 속한다. 콜레스테롤은요, 이거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그렇죠. 지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A 아닙니다. B의 구성 단위는 핵산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맞지요. 그 다음에 기억에 C가 있다. 기억에 단백질. 핵 속에 단백질이 있어요? DNA만 있나요? 아니죠. 히스톤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 DNA 중합효소나 RNA 중합효소 같은 효소들도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요 디귿 보기를 틀린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세요. 정답 몇 번이냐 하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넘어갑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기관계의 통합작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A부터 D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래. 기억은 B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그랬어. A는 심장이죠. 그러니까 순환계고 B는 호흡계이고 그 다음에 C는 호흡계고 B는 소화계 그리고 D가 배설계 이렇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기억 B와 C에서 흡수된 물질은 소화계랑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물질은 어디?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 다음 D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D를 통해 요소가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자, 기억이 소화관이에요. 소화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은 체성신경, 자율신경. 내장근이니까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면 교감, 부교감이거든요. 그럼 교감신경은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이 짧고 뒤에 게 길고 부교감신경은 앞에 게 길고 뒤에가 짧은데 신경절 이전 뉴런 그랬어요. 그럼 신경절 이전 요 앞에 있는 뉴런의 말단에서 뭐 나오냐 그랬으니까 아세틸콜린이 맞습니다.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여기 기관계 통합작용에서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소화 효소를 막 외우고 있다거나 내지는 뭐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서 횡격막과 폐에서의 압력 차이를 비교하고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는 뭐 배설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 뭐 이런 것들 보는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생물원일 때 생명과학 원이 아니라 생물원 과정에서 들어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는 문제는 생명과학 원 바뀐 다음부터는 소화효소나 이런 문제들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이런 통합적인 작용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봤던 문제죠. 어떤 모의고사에 있었나요, 이거? 그죠?
2014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문제 8번 문제랑 똑같아요. 작년 6월 8번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ATP 되고 ADP 되고 소화산물로 분해산물로 기억과 물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나왔어? CO2와 기억 이랬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 다시 오늘 문제를 볼까? 요거 이산화탄소겠네요. 그죠? 깜짝 놀랐죠? 예전에 있었던 모의고사가 그대로 기출문제가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가가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합니까? ATP를 만들어내죠? ATP를 생산하니까 ATP가 만들어진다. 과정 가가 일어난다. 맞아요. 니은, 세포 없이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이거 맨날 모두 아니라 그랬지. 40%, 그죠? 아유, 정말 이거 많이 나왔던 보기예요. 틀린 보기로. 니은 틀려요. 디귿,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기억이 뭐가? 이산화탄소 이동할 때 어떻게 된다고? 확산이라고 했죠. 확산.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이동하는 건 확산에 의한 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야. 답은 기억이 맞아요. 답은 1번. 넘어가도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5번 문제.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이 문제도 이전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었냐면 2014년 9월,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아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 뭐 삼림, 뭐 사막, 초원, 삼림, 강, 습지, 뭐 생태계 같은 종이라도 뭐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오늘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종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안정하다. 여기 삼림, 초원, 사막, 습지, 생태계, 유전적 다양성, 그죠?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자, 기억 첫 번째부터 보시면 맞는 사람, 종 다양성이 높을 때, 종 다양성이 높으면 더 다양할수록 낮을 때보다 안정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B, 삼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생태계 다양성 똑같은 보기고요. C,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생김새가 다양한 애들이 많다 이런 뜻이지. 그럴수록 급격히 변하거나 전염병 발생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멸종이 잘 안 되겠지. 낮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 4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도 이제 가계도 내에서 유전자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살짝씩 등장하는 그림이지만 왼쪽 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20번 문제에 보면 작년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에 보면 요렇게 DNA 상대량을 가지고 유전자의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변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반영한 게 맞겠지? 어디 보자. 그런데 조금 달라. DNA 상대량을 봤는데요. 어머니랑 누나랑 철수랑 여동생이 있어. 그런데 어머니는 P는 하나도 없고 P스타를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스타는 없고 T만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누나는 P 하나, P스타 하나, T 2개 이렇게 있는데 철수가 큰일이에요. 철수는 3개밖에 없어. 어머니는요 P 2개랑 T 2개 있고 누나도 P 2개랑 T 2개 있고 그런데 철수는 P 1개랑 T는 2개 가지고 있죠. 여동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P 종류 2개랑 T 종류 2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철수가 뭐다? 남자다. 철수가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절반밖에 없는 거 뭐요? X염색체. 그래서 여기에 있는 P는 무슨 유전이고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고 여기에 있는 T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2개씩 있으니까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가계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일단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왔고 또 누가 나왔냐면 어머니가 나왔고 누나가 나왔고 그리고 철수하고 여동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한번 그려보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대요? 어머니는 X염색체의 P,
P 스타만 2개 있대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해서 P 스타만 2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리고 T가 2개 있으니까 T 이렇게 쓸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나는 어떻게 해요? 누나는 X염색체에 P가 있는데 P 하나랑 P 스타 하나 가지고 있고 T는 T만 2개 있으니까 T 이렇게 있어요. 철수 남자죠? 어떻게 알아요?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죠. 그러면 철수는 X, Y인데 그런데 뭘 갖고 있다고? X에 P 스타를 가지고 있다고요. 됐죠? 그리고 T는 뭘 갖고 있어요? T 하나, T 스타 하나 가지고 있어요. T 하나, T 스타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여동생 그려볼게요. 여동생은 하나니까 X에 P 하나, P 스타 하나, T 하나, T 스타 하나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아빠를 구할 수 있어요. 아빠를 보니까 아빠를 구한다기보다 아빠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엄마는 P 스타밖에 없죠. 근데 누나나 또는 여동생이 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 X, Y인데 여기에 P 이렇게 있겠죠. T는 어때요? T는 마찬가지로 여동생을 보니까 T하고 T 스타 있는데 T하고 T 스타 있는데 엄마가 T밖에 못 주니까 아빠가 뭘 줘야 돼요? T 스타를 줘야 될 거예요. 되겠죠? T 스타를 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누나를 보니까 T 있는 걸로 봐서는 엄마가 T 하나 주면 아빠는 T를 하나 또 갖고 있겠네요. 그죠? 아빠도 알아냈어요. 자, 문제 봐요. 기억. 가는 성염색체이다 그랬어. 자, 가를 보니까 가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P 이렇게 돼 있어. P가 들어있는 건 무슨 유전이라고? X염색체니까 성염색체 유전.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는요, 얘네들이 염색 분체니까 P가 들어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다. 어차피 이 두 개는 복제된 관계니까 P를 누구한테 받았나 보면 돼. 그런데 요 가가 누구 거라 그랬냐면 철수의 여동생 거라고 문제를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동생을 보면 P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P 스타는 엄마한테 받았고 P는 아버지한테 받았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맞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아버지는 T와 T 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 T와 T 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지울게요. 다음 문제 7번 갑니다. 7번. 그렇게 빠르지 않죠? 오히려 천천히 하면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백합의 수술, 백합의 수술.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 본 적 있냐면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에는 양파 세포 분열에서 뿌리 끝에 있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한 실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 지금은 백합의 수술, 즉 생식세포 분열을 알아보는 실험이 나왔어요. 물론 백합의 수술은 언제 또 나왔냐면 7월달 모의고사에 작년 7월에도 교육청에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또 기출문제에서 응용됐구나라는 거야. 그럼 어디 보자. 백합의 수술 한 개를 따서, 자, 수술은 무슨 분열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다? 감수 분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감수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활짝 핀 꽃보다 어린 꽃봉오리가 세포 분열이 활발하죠. 그래서 기억이 좋습니다.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A는 염색 분체가 분리. 자, 이게 감수 분열이면 지금 현재 여기 하나 있다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 얘가 몇 분열이고 감수 1분열이고 그 다음에 두 개였다가 얘가 네 개가 됐으니 감수 2분열을 지나간 건데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두 개로 되고 있어요. 두 개로 된다면 우리가 감수 분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있다 복제된 다음에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1분열이 1분열이 염색 분체 분리예요? 상동염색체 분리예요? 네, 상동염색체 분리죠. 2분열이 염색 분체 분리야.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보기. 디귿. B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진다. 뭐야? 다 끝났는데 왜 복제를 해? 답은 기억만 맞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8번 갑니다. 8번. 아, 요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조금 어이가 없긴 했는데 어쨌든 좀 많이 틀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대요. 한 번. 그럼 1분열이나 2분열 중에 한 번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림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기 보면 검정색 두 개 있고 검정색이 짧은 거 두 개, 긴 거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짧은 거가 요거 성염색체 Y가 복제된 YY 형태구나. 검정색 요 긴 거는 XX 형태구나. 이런 얘기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YY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된 거지. 얘랑 얘랑은 상동 염색체고 요거 두 개는 염색 분체인데 염색 분체가 분리 안 되고 그대로 간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놈 염색체 수 몇 개가 돼요? N개가 되고 요거 몇 개가 돼요? N개가 돼요. 얘는요.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될 Y가 넘어왔으니 N 플러스 1개가 되고 얘는 N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하얀 건 어때요? 하얀 건 똑같죠? 여기서 지금 1분열 돼서 이렇게 나눠줄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얀 거, 긴 거 두 개짜리 들어가고 여기도 두 개짜리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요? 라지 A, 스몰 B가 복제된 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들어가서 2분열 때 이렇게 나눠지면 여기에 뭐 들어가요? 스몰 A, 라지 B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제대로 분리가 돼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B랑 라지 A, 스몰 B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얘가 짧은 게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요거는 하나는 진한 색깔 긴 거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염색 분체 숫자를 이제 물어볼 건데요. 염색 분체는 얘가 복제되기 전에는 염색체가 총 46개였으니까 2에는 46이었고 염색 분체도 복제되기 전이니까 46개였다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복제된 상황이니까 염색 분체가 몇 개 됐을 거고 92개 됐을 거고 분리했으니까 46개, 46개. 또 분리 그럼 몇 개씩 돼요? 23개, 23개, 여기도 23개, 23개 돼야 되는데 하나가 건너갔으니 24개, 22개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라의 염색체 수 몇 개냐요? 라 염색체는요, 24개인가요? 24개? 맞죠? 여기 있네요. 22개군요. 미안합니다. 22개. 라는 22개인데, 나의 염색 분체 개수, 염색 분체 46개요? 얘는 비분리된 거 아니니까. 그러면 4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다가 형성될 때, 요거 만들 때, 여기 비분리니까 뭐 비분리? 염색 분체 비분리 맞습니다. 할 수 있을까? 디귿. 라에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B 있다. 아니야. 라지 A와 스몰 B는 이쪽에 있어. 얘는 스몰 A랑 라지 B가 있다가 옳습니다. 정답은 니은이 정답.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렵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9번 넘어갑니다. 요 문제도 어디에 나왔었냐 하면 2014년 9월, 그러니까 2014 학년도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요 문제 나와서 염색 분체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풀어봤었죠? 풀어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고, 이제 9번 갑니다. 9번을 보시니까 9번은 이제 쉬운 건데요. 뭐죠? 이거 그 생물체의 구성 체계를 보는 거죠. 생물체 구성 체계. 그래서 열매가 기관이냐 그랬어. 봐요. 우리 식물의 기관은 두 가지 있다 그랬어. 혹시 알고 있나? 식물의 기관은 뭐 아니면 뭐다? 영양기관 아니면 생식기관인데 영양기관이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이고요.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가 영양기관이냐?
열매가 기관이냐?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 다음 동물에서 이자는요. 이자도 기관이죠. 기관. 그리고 식물에서 해면 조직 플러스 울타리 조직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기본 조직계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보너스 질문.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은 무슨 조직이라고 불러요? 두 개를 묶어서 유조직에 해당하죠. 유조직. 그죠? 오케이. 답은 몇 번이냐 하면 제시한 의견이 옳은 사람은 A하고 C입니다. 할 수 있을까? 자, 10번 갈게요. 10번.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요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 뒷페이지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갑니다. 10번 봅시다. 이 그림 본 적 있죠? 있어, 없어? 이거 본 적 없으면 큰일이에요. 이번 시험에 9월 모의평가 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봤어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랑 그림이 아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잘 이해하고 해결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볼까요? 일단 호르몬 X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데 얘 이름 뭐예요? ADH. 다른 말로 항인유 호르몬. 그죠? 농도가 진하니까 항인유 호르몬 나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중이에요. 맞죠? 자, 보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겠네. X는 항인유 호르몬이다. 자, 여기서 물을 먹었어요. 사람이. 정상인이 물을 먹게 되면 뭐가 먼저 낮아지냐 하면 혈장의 농도가 먼저 낮아집니다. 물이 흡수가 되니까 몸의 농도가 묽어지는 거지. 그래서 삼투압이 낮아져요. 다시 멀쩡한 사람이 물을 막 먹으면 물이 흡수되면서 몸의 농도가 묽어진다고. 몸의 농도가 묽어지니까 몸의 삼투압이 낮아져요. 맞아? 그럼 삼투압이 낮아지면 써볼까? 알겠어요. 물을 섭취하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체액에 수분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질 거고, 그럼 뭐가 낮아진다고요? 삼투압이 낮아진다고요. 그럼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ADH 나와요, 안 나와요? ADH 안 나오죠. 우리 몸이 찐할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낮아졌으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잘 하지 않을 건데, 수분 재흡수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된다 그랬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세뇨관은 결국에는 오줌이 될 거고요. 모세혈관은 혈액이란 말이에요. 체액, 혈액. 그럼 물을 이렇게 이동을 안 하는 거니까 오줌은 많아질 거고, 오줌이 많아지면 혈액의 양은 뭐 줄어든다기보다는 늘어나지 않겠죠. 그럼 보세요. 체내 수분량, 니은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체내 수분량은 T1에서랑 T3에서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 다시 봅시다. 물을 먹었더니 몸의 농도, 혈장 농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더 이상 재흡수할 필요가 없어서 오줌으로 막 내보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오줌 농도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오줌을 누고 있는 거죠. 오줌을 많이 넣고 있는 거죠. 오줌을 다량 소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18시간 가까이, 18시간,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18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물이 많이 나간 거야. 물 섭취한 걸 많이 오줌으로 내보냈다고. 그래서 오줌으로 다량 내보내고 났더니 몸의 농도가 다시 이렇게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ADH 분비가 시작될 거고, 그러면 오줌의 농도가 다시 진해지겠네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랑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T1은 이제 오줌이 막 묽어지고 있어요. 즉 몸에 물이 많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다시 오줌 농도가 진해진다는 건 몸에 물이 적어졌다는 뜻이죠. 이제 내보낼 만큼 내보내서 다시 몸이 정상으로 된 거야. 맞아? T1은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도중이고,
그리고 T3는 이제 오줌으로 많이 내보내서 이제 오줌을 조금만 싸고 오줌이 좀 진해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T1하고 T3하고 보면 체내 수분은 언제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T1이 많겠죠. 이거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과정 한번 살펴보세요. 자,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 수분 제흡수량이 뭘까? ADH의 농도하고 비례하죠. 그러면 T2에서는요. T2에서는 한참 지금 오줌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오줌 많이 넣어요? 제흡수 안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제흡수를 안 하니까 오줌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흡수 왜 안 했을까? 여기는 ADH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농도 묽으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물 섭취하는 시점, 물 섭취 시점이면 맨 처음이에요. 이때는 ADH가 나오고 있었겠죠. 나오고 있었는데 물 먹어서 안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ADH는 언제가 더 많아요? T2에서 많은 게 아니라 물 섭취 시점이 더 높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삼투압 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1번 갈게요. 11번. 11번도 참 조금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틀린 거 보고서는 조금 어이없게 생각을 했는데 11번을 보시면 어제 한번 볼게요. 무릎 반사랑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무릎 반사. 그래서 무릎 밑에 이 연골 부위를 딱 쳤나 봐. 그랬더니 기억. 신경 A의 축삭돌기. 요 감각뉴런이죠. 여기 보면 감각뉴런. 축삭돌기에서 여기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아, 나트륨 칼륨 펌프. 이게 뭐 하는 애요? 나트륨은 몇 개 내보내고요. 3개씩 내보내고 칼륨은 몇 개씩 잡아오는 애예요? 2개씩 잡아오는 애예요. 이때 뭘 하나씩 소비하면서 ATP 하나씩 소비하면서 칼륨이 안으로 유입된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니은 신경 B에서 흥분의 이동은 도약전도. 도약전도 뭐예요? 도약전도. 마리즘 뉴런, 민마리즘 뉴런, 마리즘 뉴런.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B가 마리즘 뉴런이니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운동 뉴런이 마리즘 뉴런이니 이 말이잖아. 운동 뉴런, 마리즘 뉴런 맞아요. 아하, 큰일 났네. 이거 못 외우고 있구나.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은 마리즘 뉴런이에요. 아이고, 어쩌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운동 뉴런 중에 일부는 민마리즘 뉴런도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때 알려줄게요. 아니면 교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의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보세요. A, 동그라미 A, 이거 보면 안 돼. 동그라미 A가 이거거든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이런 뜻이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기억의 근육 원섬유, 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되냐요? 자, 다리가 올라가려면 위에 게 수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래 게 늘어납니다. 아, 그러면 이완할 때 I대 길이 어떻게 돼요? 수축할 때 짧아지죠? 이완할 때는요, 늘어나요? A대는 일정해요. 그죠? 그럼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일정하니까 작아지는 거죠. 정답 몇 번?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요렇게 위에 거 수축하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반대쪽을 물어보는 문제도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놀랍죠? 있어요. 언제 봤냐 하면 여기 2013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12번 문제가 여기 니은 보기 보면 니은의 A대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팔을 굽힐 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출문제 꼭 분석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평가원은 평가원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출문제 분석하도록 하세요. 11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12번 문제가 하나도 없네. 심장박동 얘기인데요. 심장박동은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자극을 할 거래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이죠. 그러면 교감신경 작용하면 빨라지고 써볼까? 심장박동은
교감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 거고?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부교감이 작용하면 느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자극 전과 자극 후가 나와 있는데, 처음 그림 보니까 자극 전보다 자극 후가 더 느려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두근 했는데 지금 두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느려졌어. 교감, 부교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A를 자극한 거래. 그럼 A가 부교감 이렇게 된 거고, 얘는 B를 자극했는데 그림 보세요. 점선보다 실선이 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교감 더 빨라진 거야. 할 수 있겠죠? 문제 봐요. A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부교감이잖아요. 부교감은 요렇게 생겼죠. 뒤에가 짧게. 그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다. 네, 맞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골격근. 아니야. 자율신경은 내장근 조절하는 거야. 골격근 조절하는 건 무슨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체성신경. 잘했어요. 디귿.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아, 이거 디귿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요, 뭐냐면, 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중뇌니, 연수니, 뭐, 이렇게 막 있을 거야. 간뇌니 막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요게 이제 척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애들은, 여기하고, 여기 척수 끝에서 빠져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생긴 무슨 뉴런이야? 부교감신경이야. 그런데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중간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 B가 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 이전 뉴런, 요 뉴런의 신경세포체,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척수에 들어있냐고요. 척수에 들어있어요. 아, 이걸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림도 자세히 봐야 돼요. 알겠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이렇게 심장박동이 막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교감, 부교감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조절되는 이런 문제도 예전에 문제로 다뤄진 적이 있었죠. 언제 다뤄졌냐면 2013년 수능,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수능에 이렇게 13번 문제 보면 심장박동이 조절되는 이렇게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봤어요. 자, 13번 봅니다. 13번은 이제 질병의 종류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잖아. 편안하게 풀었을 거로 생각해요. A부터 C는 혈우병, 결핵, 독감인데 광우병 나왔네요. 광우병은 뭐고요? 프라이온에 의한 거고, 감염성 질병이 아닌 거 뭐예요? 혈우병이죠?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이 아닌 거 혈우병. 그 다음에 요 두 개, 결핵하고 독감은 하나는 세균이고 하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니까 세포구조로 되어 있냐? 세포구조 되어 있다면 세균이고 안 돼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랑 프라이온을 굳이 구분하자면 핵산이 있는 게 바이러스, 없고 그냥 단백질만 있는 게 프라이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 어딨나요? 세균, 바이러스, 혈우병이니까 결핵, 독감, 혈우병. 정답 2번이 맞겠네요. 맞죠? 자, 넘어가요. 요 문제는 뭐 어디 있겠지. 어디 뭐 많이 있겠지. 수능 완성에도 있고 특강에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건 뭐 연계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모의고사 또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연계된 문제를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연계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자, 14번 볼게요. 14번은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되게 재밌는 걸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2014년 7월 13번이요.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림이. 그죠? 이거 봐, 그림이 똑같아요. 좀 크게 할걸. 똑같아요. 어이가 없어요. 자, 질소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균이에요, 세균.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하는 거 뭐라고 부르고요? 질소, 그렇지, 고정이라고 부르고요.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 바꾸는 게 무슨 세균? 질화세균. 그 다음에 질산이온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 질소세균.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가는 식물이 대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여 그런데 직접 이용하지 않죠. 식물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질소 고정? 세균이 합니다. 질산균은 오케이. 질화세균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다는 질소 고정 아니고 탈질소. 답은 니은만 맞겠네. 됐죠? 자, 넘어갈게요. 15번 봅니다. 15번. 자, 15번을 보시니까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뭐 어떻게 결정된다. 이거 니은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조금 잘랐거든요. 니은은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대. 근데 여기 세 쌍의 대립유전자니까 이런 거 무슨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죠? 복대립 아니에요?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인데 여기에다 뭐 A, B, C 이렇게 세 가지 쓰는 게 요게 복대립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은 아예 이게 몇 쌍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몇 쌍 있는 게 다인자 유전이야. 얘 지금 세 쌍 그랬으니까 다인자 유전이 맞습니다.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이거 단일인자인데 왜 중간께 있어요? 중간 유전이니까. 그래서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 맞습니다. 니은은 틀리겠네요. 됐죠? 니은은 틀리겠지. 자, 디귿 볼까? 요거 수능 완성해서 본 것 같은데 특강에서 봤나? 좀 이따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니은. 디귿. 니은의 유전자형이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인 개체가 누구랑? 얘랑 결혼한대요. 그때 자손한테 나타나는 표현형 물어봐서 표현형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대요? 대립유전자 수, 즉 대문자 대립유전자 수가 다르면 그랬어. 그러면 우리 많이 했잖아. 얘가 만들 수 있는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는 모두 몇 가지? 8가지일걸? 라지 EF, G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더 할까? 라지 E, 라지 F, 스몰 G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몰 E, 스몰 F, 스몰 G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8가지 될 거예요. 그렇다고 8가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표현형이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그랬으니까 요 생식세포가 만들어내는 대문자 개수를 세야지. 대문자는 모두 몇 개부터? 3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라지 E, 라지 F, 스몰 G 그럼 대문자가 2개죠? 얘는 누구랑 똑같아? 라지 E, 스몰 f, 라지 G랑도 똑같은 표현형이 되는 거거든. 대문자 개수만 상관이 있으니까. 그럼 모두 있을까요? 이렇게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도 있겠고 또 모두 있을까? 대문자 하나밖에 없고 스몰 f, 스몰 G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대문자 하나 있는 거. 그러면 대문자 3개, 2개, 1개, 0개 있고 어차피 옆에서 만들어지는 스몰 e, 스몰 e, 스몰 f, 스몰 f, 스몰 g, 스몰 g 얘는 어차피 빵개밖에 못 주잖아요. 대문자를. 그럼 이렇게 더하면 몇 개? 모두 3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빵개 있는 거 이게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몇 번? 기억만 맞네요. 1번입니다. 할 수 있을까? 넘어가 볼게요. 요 문제 어디 나왔냐 하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많이 잘 처음 본다 막 이런 친구들은 그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안 풀었거나 수특 수능 완성을 많이 안 푼 거야. 심지어 이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수능 완성 44쪽에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하면 결정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몰랐죠? 혹시 수능 완성을 다 못 풀고 9월 모의평가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미안한데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9평 보기 전에 끝났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9평이 지금 지났지만 지금 이걸로 뭐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은 마스터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15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16번 갈게요. 16번. 깜짝 놀랐죠? 이 문제도. 뭐랑 똑같아요? 이 문제는 수특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질병 P를 일으키는 세균 X에 감염된 적이 있는 G의 혈청 A와 감염된 적이 없는 G의 혈청 B. 이게 수특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질병 P를 일으키는 세균 P. 와, 요거만 다르다. 좀 전에 X였는데 지금 P다. 그죠? 감염된 적이 있는 G, X. 없는 G, Y. 똑같잖아요. 그죠? 문제 푸는 방법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전 문제를 수특을 잘 봤어야 된다, 이런 거지. 어디 볼까요? 질병 P를 일으키는 세균 P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감염된 적이 있어요? 그럼 얘가 막 항원항체 반응을 막 했겠지. 그래서 혈청 X에 뭐 있을까? 항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균 P에 감염된 적이 없는지는 뭐 항체 같은 게 없겠죠?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1. 열 처리 안 한 X. 항체가 단백질이거든. 항체가 단백질이니까 열 처리를 안 하면 항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얘가 뭘 죽여요? 세균 P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병이 걸리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열 처리한 X. 열 처리한 X는 항체가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세균 P가 멀쩡히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발병함. 이해되나? 세 번째 건 어떨까요? 열 처리 안 한 Y. Y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균 P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발병하겠죠. 이해되나? 네 번째 보세요. 열 처리한 X. 열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항체가 X에 있었던 게 죽어요. 여기 Y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세균 P가 살아있지요. 그러면 발병합니다. 알겠나? 5번이요. 열 처리 안 한 X. 그러면 항체가 살아있네. 그죠? 열 처리한 Y. 뭐 하거나 말거나 Y 신경 쓰지 말고요. 항체가 어떻게 세균 X를 죽일 거예요. 이해되나? 그럼 발병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 혈청 X에는 세균 P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래요, 있어요. 기억과 니은 발병 여부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디귿이에요. 디귿을 또 틀렸어. 아우, 속상해. 4번 G.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체액성 면역이 뭐로 방어하는 거? 항체로 방어하는 거. 그런데 여기 항체 죽었다고. 항체가 죽었으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요, 안 나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안 일어나요. 정답은 기억이 맞습니다. 어떡해요?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 수능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수특하고 수능 완성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도록 하세요. 믿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문제의 뒷면으로 갑니다. 빠밤, 뒷면으로 갑니다. 뒷면에 보니까 17번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막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막 좀 되게 어려워한 친구들, 해석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자.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되게 길잖아요. 되게 긴 걸 필요한 말만 이렇게 빼냈어요. 필요한 말만 빼내고 보니까 세포 A가 분열하여 세포 B가 되고 요 세포 B가 분열해서 세포 C가 된대. 두 번 분열하면 생식세포 분열인가 봐요. 그리고 세포 C로부터 형성된 정자가 또 다른 난자와 수정하여 요렇게 더해서 뭐가 됐대요? 수정란 D가 됐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A, B, C, D예요. 맞죠? A, B, C, D 중 하나래요. 이런 문제 본 적 있나? 이건지 몰랐어요? 자, 보세요. 요 중에 하나가 분열해서 결국 뭘 만드냐면 정자를 만들어요. 정자를 만들어요. 이 문제 본 적 있나 없나? 있어요. 선생님이 막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능 완성 31쪽 6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포 가로부터 정자를 만든 다음에 얘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됐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거잖아. 금방은 A가 B 되고 C 된 다음에 C가 난자랑 수정해서 수정란 D가 됐다 이거고, 얘는요 세포 가가 정자 나 만들어서 수정해서 다가 됐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몰랐죠? 알았으면 이제 당신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구나 라는 거지. 자, 17번 다시 봐요. 세포 A가 분열하여 B가 된 다음에 B가 분열하여 C가 됐고, 걔가 결국엔 정자를 만들고 또 다른 난자랑 더해져서 뭐가 됐다고? 수정란
D가 됐다고. 그럼 이 중에 가나다라 찾아야 되잖아요. A, B, C를 찾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근데 어쨌든 세포 C가 뭘 만든 거야? 정자를 만든 거야. 정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정자야. 세포 C. 그 다음에 요거 전에 뭐 있을까요? 요거 복제된 게 있어야지. 봐봐.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에서 그 전 단계는 요거겠네. 그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A는 어디 있어요? 달까 갈까? 잘 보세요. 정자예요. 정자. 그럼 남자 거여야 되잖아. 지금 그림에 보니까 얘는 요게 똑같고 얘는 요게 달라요. 누가 남자예요? 얘가 남자예요. 이게 되나? 그러니까 얘가 변해서 얘가 분열해서 얘가 된 다음에 라가 분열해서 C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난자랑 합쳐져서 얘가 수정란인 거야. 얘는 수정란 D인 겁니다. 남자 됐어요? 여자 됐어요? 여자 됐어요. 복제하려고 분열하려고 지금 복제된 상태인 거지. 이런지 몰랐어요? 자, 어디 볼까? DNA 상대량이 나왔어요. A는 라지 H 2개, 스몰 H 2개 있대요. 그래? 그러면 A에다 써볼까? 라지 H, 여기 줄 쳐 있으니까 라지 H, 스몰 H, 스몰 H야. 그러면 라지 H, 스몰 H면 딱 분열하면 라지 H 2개 있거나 스몰 H 2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B에 보니까 라지 H만 2개 있어요.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지 H 2개 있으니까 딱 자르면 라지 H 하나, 라지 H 하나니까 여기에는 라지 H 하나 있겠네요. 그렇다면 C에는 라지 H 하나 있고 스몰 H는 없어요. 됐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살짝 지울게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건데 이 정자와 난자는 몸 색깔의 동일한 대립 유전자. 동일한 대립 유전자. 정자가 라지 H니까 난자도 라지 H. 그죠? 근데 지금 복제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어 있겠어? H 이렇게 생겼죠? 그럼 라지 H 몇 개 있어요? 4개. C는 빵개 이렇게 있겠네요. 겁나 깜짝 놀랐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A하고 B를 더해요. 그러면 4인데 빼기 0이니까 4. 허탈하죠. 그죠? 자, 니은, 세포 한 개당, 이 문제 좀 어려워요. 니은 보기가 좀 어려워. 세포 한 개당 라지 H DNA량은 나의 라지 H 몇 개 있어요? 1개. 염색체 수는요? 이거 N이죠? N. 되죠? 단은 라지 H 몇 개 있어요? 4개. 염색체 수 몇 N이에요? 2N. 그럼 약분하면요? 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면 몇 배다? 2배다. 니은 맞네요. 그죠? 디귿. 라는 다가 분열하여 아니고 뭐가 분열하여야? 가가 분열하여. 이게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꼭 풀어야 돼요. 문제가 길면, 문제가 4줄 넘어가면 자꾸 정답률이 떨어져요. 문맹들도 아니고. 글 좀 잘 읽으세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문맹이라고 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이에요. 자, 18번 가볼까요? 18번 봅시다. 18번 문제를 보니까 짠 18번. 이거 많이 봤던 거네. 그지? 그런데 얘 몇 개야? 우리 맨날 A, B, D 3개만 봤잖아요. P, Q, R 3개만 봤는데 A, B, D, E 4개야. 지금까지 4개 나온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 나왔어요? 수능 완성에 37쪽 6번에 보면 P, Q, R, S 4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로 가니까 수능 완성께 좀 나오네요. 그죠? 앞엔 계속 교육청 평가원이었는데. 그래서 요 문제 4개 나온 것처럼 이 문제도 지금 4개가 나왔어. 하지만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 우리 선생님하고 요거 오프라인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내가 이거 되게 많이 해줬죠.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 3문제 어려운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있게 맞출 수 있는 게 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4개를 섞어놨어. 그런다고 쫄지 말자고. 봐봐. 어디 보자. A랑 B 관계 알아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되게 많이 해야 되죠. A, B,
A, B, A, D, A, E, B, D, B, E, D, E 6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감이 좀 올 거예요. A, B부터 하나씩 볼게요. 라지 A, 라지 B 이거 보는 거죠. 라지 A, 라지 B 대 또 뭐야? 라지 A, 스몰 BB 대 스몰 AA, 라지 B 대 스몰 AA, 스몰 BB 보는 거야. 혹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지금 준비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요거 반드시 확인하고 요 문제는 수능에 반드시 나와요. 99.999%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거 하는 법을 익혀주시도록 해. 다시 보자. 그럼 어쨌든 A, B만 보자. A, B 볼 때는 나머지 무시하면 되죠. 라지 A, 라지 B 어디서? 라지 A, 라지 B 여기 있네. 그죠? 2개 해서 몇 개? 450개. 라지 A, 스몰 BB 150개. 스몰 AA, 라지 B 150개. 스몰 AA, 스몰 BB가 50개. 몇 대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3대 1. 문제의 자가교배라고 그랬거든요. 9331이면 어떻게 돼 있단 얘기야? 얘가 A랑 B가 독립. 그렇지. 떨어져 있단 얘기야. A랑 B 이렇게 돼 있단 얘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럼 이제 뭐 볼까? A, B는 이제 필요 없고 B랑 D를 한번 보자. B, D. B, D는요. 라지 B, 라지 D 몇 개요? 라지 B, 라지 D 150개. 아, 150개니까 450개니까 B, D도 독립이구만. 450개고 나머지 세어보면 라지 B, 스몰 D가 150개 나올 거예요. 933. 그러면 B랑 D도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B랑 D면 D가 이쪽에 붙어 있을까? 어쨌든 D도 떨어져 있대요. 그럼 A랑 D를 한번 볼까? A, D 붙어 있나? A, D를 보자. A, D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라지 A, 라지 D 이렇게 붙어 있죠. 몇 개? 600개. 스몰 AA, 스몰 DD 몇 개? 200개. 라지 A, 라지 D랑 스몰 A, 스몰 D밖에 없어요. 무슨 연관? 게다가 3대1. 아, 상인연관. 300의 상인연관. 어떻게 돼 있다? 라지 D가 붙어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우리 딱 계산상 뭐 해보면 될까? B랑 2를 해보면 되겠죠? B랑 2를 해보니까 B랑 2는 라지 B, 라지 E 어디 있어요? 라지 B, 라지 E 여기 있네. 몇 개요? 400개. 라지 B, 스몰 E 200개. 200개. 뭐예요? B랑 E는 2대 1대 1대 0 나오니까 상 반연관. 여기 스몰 E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나? 요거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옆에 뭐 있니? 스몰 A, 스몰 D랑 스몰 B, 라지 E 이렇게 있겠죠. 기억 보자. P에서 라지 A와 스몰 E가 연관되어 있니? 그랬어. 아니, 라지 A는 라지 D와 연관되어 있어요. P에서 스몰 A, 스몰 B, 스몰 D, 라지 E. A, 스몰 B, 스몰 D, 라지 E 있을 수 있네요. 있어요. 디귿 반드시 이거 그리는 게 하나 나와요. 기억 중 그랬어. 그럼 얘네들 중 P가 뭐냐면 요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거든요. 요거 자가교배한 거거든요. 요거랑 동일한 유전자형을 찾으래요. 그럼 그려야 돼. 괜찮아.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자, 그린다. 선생님이 잠깐 이 화면 밖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놀라거나 뭐 경찰 부르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요거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D. 그러니까 A, B, C, D 순서대로 쓴 거야. 그럼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E 있고요. 또 요렇게도 되죠. 요렇게. 그러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E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렇게도 되죠. 그럼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큰가? 조금 줄일까? 괜찮아. 아까워하지 마. 이런 거 그냥 하면 돼. 얘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E.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E.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E.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라지 E 될 거고, 요쪽은 자가교배니까 똑같을 거란 말이야. 스몰 E. 괜찮아. 이런 거 시간 안 걸려. 이거 가지고 뭐 다 쓸 거 아니니까, 적당한 선까지만 쓸 거예요.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 거기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요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 푸네트 사각형이 대칭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뭐 찾아야 된다고?
저거랑 똑같아야 돼. 쟤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냐면 여기 이제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가 다 소문자인데 라지 B만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E니까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라지 A 여기 있다. 몇 개요? 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D가 여기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고 여기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인데 P랑 똑같은 애는 요 4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해서 총 몇 개래? 300개인데 그 중에 4개니까 몇 개가 되겠어? 그 중에 4개니까 6개 중에 4개면 300개 중에 6분의 4니까 얼마 나와요? 200개 나오겠네요. 200개. 정답은 니은이 맞습니다. 자, 19번 들어갑니다. 19번 보시니까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나왔어요.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건데 기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게 기생이야.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을 보는 거죠.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득인데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셋 중에 하나가 이렇다면 A가 하나 손해 하나 이익이면 얘는 기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C는 둘 다 이득이니까 얘는 뭐라고 봐? 얘는 상리공생. 그럼 자동으로 B가 편리공생이면 하나가 이익을 보면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기억은 손해다. 기억은 아닌데 기억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익도 손해도 아니에요. 니은 A는 편리공생 아니고 기생이고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얘네가 상리공생을 하죠. 정답은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결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 보시면 138쪽에 19번 문제인데요. 표는 두 종의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해서 이 표 자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쭉 붙어 있죠. 그래서 자세한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138페이지 19번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연계교재는 연계교재예요. 그죠? 그래서 19번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봤어요. 자, 20번 갑니다. 대망의 20번인데 20번이 조금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이 문제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고요? 작년 9월 17번 문제가 이렇게 가 발현 여자, 나 발현 여자, 가나 발현 여자, 정상 남자에서 이렇게 풀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건데 사실 솔직히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풀기는 풀어내야 되니까 봅시다. 20번 문제 뭐 나왔나 보자. ABO식 혈액형과 형질 기억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하나의 상념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와, 대단한 거예요. 대박. ABO식 혈액형하고 기억 니은이 모두 연관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해서 얘네 세 개가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기억에 대한 거, 니은에 대한 거, A형, B형, 내지는 O형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되게 쉽다. 게다가 상념색체 다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우성열성만 하면 되죠. 그죠? 우성열성만. 그리고 기억 나이는 각각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며 각 형질에서 대립유전자 사이 우정이 분명하다. 됐죠? 그 다음에 1과 4에서 혈액형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고 혈액형이 2형 접합이고 그 다음에 3에서 니은이 2형 접합이다 그랬어. 그럼 조심해야 될 애들이 누구냐 하면 1하고 4는 혈액형이 2형 접합이고 그 다음에 3은 뭐가 2형 접합이야? 니은이 2형 접합이야. 얘는 ABO식이 2형 접합이고요. 요 정도 표시해 놓고 우리가 조금 더 키워봅시다. 너무 작아서요. 어쨌든 세 개 다 연관이에요. 자, 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상념색체에 있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만 하면 돼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일단 기억부터 좀 볼까요? 기억을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 기억 발현 남자, 기억 발현 여자, 남자 여자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상념색체니까. 여기 좀 보자. 기억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부모를 봐야지. 그치?
병, 정상인지, 정상, 병인지, 그죠? 기억을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기억 발현 남자, 기억 발현 여자가 정상적인 애를 낳았어요. 아, 그러면 기억이 우성이구나. 기억병이 우성이구나. 이 말이야. 그러면 기억병이 우성이라고 하면 기억에다가 내가 R로 쓰려고 해요. 기억병이 우성이고, 그리고 스몰 R, 요게 정상인 거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니은도 해보면 되겠네. 니은은 어떻게 할까요? 니은은 4번, 5번이 니은 병이 없어요. 니은 병 없고 니은 병 없는데 혼자 니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 병이니까 뭐가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이다. 그럼 써볼까? 여기는 뭐라고 쓸까? Y로 쓸까? Y. 정상이 있고 스몰 y인데 얘가 병이다. 이런 얘기네. 되나?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9월 문제도 그렇게 풀었지만 얘 가지고 얘 유전자형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요. 일단 이거 기억병이 발현이 된대요. 기억이 발현된다는 얘기는 기억은 발현되지만 니은은 발현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기억이 발현된다는 건 라지 R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니은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y가 아니라 라지 Y다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기억병만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되나? 그 다음에요. 기억, 니은 둘 다 병이 있대. 기억, 니은 둘 다 병이 있다면, 기억병이 있다면 라지 R이 있을 거고, 니은 병이 있으면, 오케이, 스몰 y 이렇게 될 거야. B는요, 모두 정상이에요. 그럼 기억병이 없으니까 스몰 R이고, 니은 병이 없으면 라지 Y 찍,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라지 Y 찍. 그리고 니은병만 있는 애들 어떻게? 니은병만 있는 애들. 기억병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스몰 R. 니은병이 있으면 스몰 Y. 그러면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썼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제 칸 메꿔야죠. 자, 여기 스몰 R, 스몰 Y니까 양쪽에 다 스몰 R 있어야 되고, 스몰 Y가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스몰 R 있으니까 스몰 R 됐고요. 여기에 스몰 R 있으므로 스몰 R인데 스몰 Y 있으니까 스몰 Y죠. 자, 문제에서 아까 뭐랬지? 3이 니은이 2형 접합이래. 그럼 얘가 2형 접합이면 얘도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니? 자, 여기까지 썼어. 근데 그러면 이제 기억 볼까? 2와 4는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 2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 라지 R 스몰 R이고 4 라지 R 스몰 R이니까 같습니다. 자, 니은 5의 혈액형은 혈액형을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혈액형을 봅시다. 자, 혈액형도 연관돼 있죠? 그럼 이제 연관시켜야 돼요. 자,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이미 요 문제를 풀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거 다 풀어놓고 마킹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요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내가.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왜 긴 거 2개 쓰지? 상념색체니까 이렇게 썼어요. 얘도 이렇게 결혼해서 얘가 둘을 만들어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낳았어요. 됐죠? 자, 여기서 보자. 일단은 열성을 좀 볼게요. 스몰 R, 스몰 Y. 여기도 스몰 R, 스몰 Y. 요거 하나씩 얘네가 준 거죠, 부모가. 스몰 R, 스몰 Y. 여기도 스몰 R, 스몰 Y 썼어요. 다 했나요? 여기, 그럼 라지 R, 라지 Y. 여기는 스몰 R, 라지 Y.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스몰 R, 스몰 Y니까 스몰 R, 스몰 Y. 너무 밑에다 썼다.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근데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니까 라지 R, 라지 Y랑 라지 R, 라지 Y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쪽에도 보면 요쪽에도 어떻게 되니? 얘가 스몰 R, 라지 Y인데 둘 중에 스몰 R, 라지 Y 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한테 줬나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스몰 r 라지 y 스몰 y잖아요. 얘도 그럼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인데 얘가 뭐냐면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예요. 그럼 라지는 얘네한테 안 주는 거잖아. 무조건 얘가만 주잖아요. 요거만. 잘 될까 이거? 그럼 요렇게 된 거네. 요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스몰 r 스몰 y야. 자, 우리 혈액형 좀 봅시다. 혈액형을 봤더니 얘가 AB형이에요. AB형이에요. 그러면 RY, 스몰 r 스몰 y A랑 스몰 r 스몰 y B가 있는데 여기서 줘야 되잖아. B를 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죠? 그럼 B가 뭐랑 연관되어 있다? 스몰 r 스몰 y와 연관되어 있다. 근데 2번이 혈액형이 AB형이니까 A는 여기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 얘가 A병 되려면 A가 여기서 와야 되니까 A가 여기 있겠네요. 맞니? 근데 아까 1이 뭐라 그랬어? 2형 접합. 그러면 A5 됐나?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보자. 얘가 만들어지려면 라지 R, 라지 Y랑 스몰 r, 스몰 y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지 R, 라지 Y랑 스몰 r, 스몰 y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에 뭐라 그랬어? 4번도 2형 접합이라 그랬어. 근데 요렇게 만나면 혈액형이 AA니까 동형 접합이죠? 아, 요거만 되겠네. 그럼 여기에 O 있고 여기에 B 있어요. 될까요? 자, 요쪽도 좀 보세요. 요쪽을 보니까 얘가 B고 얘가 A형이래. 얘가 B고 얘가 A형이야. 그럼 B형이 A형을 나오려면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O밖에 없어요. O. 근데 아까 여기서 얘가 뭐 준다 그랬어? 요 앞쪽 거 준다 그랬지? 앞쪽 거 주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 O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O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겠네요. 맞나? 그럼 요 A는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죠? 그럼 얘도 혈액형이 뭐가 돼요? 얘도 얘랑 똑같이 받은 거잖아. 요렇게 줬고 얘도 요렇게 줬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여기에 O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얘도 안 했네. 얘는 혈액형 뭐가 되죠? 6은 일단 놔둬 봅시다. 얘는 뭐가 되나?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그래, 스몰 r 스몰 y니까 얘가 B하고 A가 되겠네요. 됐죠? 잠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됐다. 그럼 문제 보자. O의 혈액형 A형이다. O가 누구예요? 얘가 O예요. A형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에게서 기역과 니은 중 어느 것도 발현되지 않고, 기역과 니은도 어느 것도 발현되지 않는다면 정상 찾으란 얘기잖아. 그럼 정상은 어떻게 생겼었어? 요렇게 스몰 r 라지 y 찍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러면 요거랑 만나서 스몰 r y 라지 y 찍 되려면 여기서는 뭐 줘야 돼요? 둘 중에서 어떤 거? 요거 줘야 되지? 그러면 얘는 스몰 r y 라지 b 이렇게 줄 거고, 여기서 스몰 r 라지 y 찍이니까 라지 y가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요걸 주면 요렇게 해서 스몰 r 라지 y 5구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B형이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고 B형이 될 확률은 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0.25, 25%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 어렵나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출문제에서 선생님이 오늘 쭉 분석해줬잖아요. 찾아줬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사실 반영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절대 등한히 하지 말고 연계문제 우리 그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도 꼭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70일 남았어요.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신윤호였습니다.